그 마지막 이슈는 우리 이원주 의원님의 가장 큰 관심 이슈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쿠팡 문제. 네. 사실은 뭐 이제 거두절미하고 네. 쿠팡 사태가 벌어진 지가 일주일이 넘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가시적으로 네. 뭔가 쿠팡 측에서 유효한 그런 조치들을 내놓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그냥 저는 진짜 이게요.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벌어졌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어마어마 이건 뭐 거의 회사가 정말 문 닫아야 존폐기로 돼요. 있을 수 있는 그런 정도죠. 거기다가 지금 수사를 이제 해봐야 되는 거지만 이 쿠팡 그러니까 쿠팡 INC 그러니까 미국 법인이죠.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본사가 모회사가 쿠팡 INC 미국 법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에 이제 관련된 임원들이 이전에 이제 주식을 팔고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임을 했다. 물론 그것은 사임을 하기 때문에 이제 쿠팡 측의 주장에 의하면 사임하기 때문에 주식은 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는 거꾸로 묻고 싶은 게 사임을 결정하기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는 이 사태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알았는지 몰랐는지가 몇 달 중요하다. 전부터 이미 이 그렇죠. 사안은 터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쩌면 이게 사안이 먼저 터지고 이거 수습하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사임을 하고 그러면서 팔고 나간 거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또 그 관련된 법에 보면 네. 이게 이런 경우에 이 내부자 거래라든가 이런 다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의 그 증권거래법에 이런 그 내부자 거래 관련 규정들 이런 것들 매우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이 공시도 제대로 안 한 걸로 보여요. 그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음. 어쨌든 공시를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사태를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을 이미 몇 달 전에 알았던 건데 근데 그때 공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공시 의무 위반이 의심이 되니까 네. 이것도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다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지면 과징금만 해도 어마어마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게 집단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로펌에서 이미 이것을 집단 냄새를 맡고 아 그래요? 네, 집단 소송 이제 착수를 해서 지금 조사를 이제 시작을 했다 이러면서 아마 소송 당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당연히 금융감독원하고 그렇겠죠. 네. 당연히 해서 공조 수사를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굉장히 저는 좀 괘씸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쿠팡의 모든 영업은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요. 매출이 지금 다 한국에서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도 있는 그게 아니에요. 보면 지금 한국에 넓히려고 지금 하는 중일 뿐인 그렇죠. 거지. 물론 그렇죠. 뭐 한국을 기반으로 해서 넓히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한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물론 자신들이 초기에 투자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대규모 투자를 했고 그것이 어쨌든 미국에서 다른 외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대규모 투자가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한국법을 철저히 그동안 무시하고 여러 가지 노동 문제 그다음에 우리 배달 문제 그리고 이런 심지어 이런 개인정보 문제도 굉장히 무성의하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그래서 상장을 할 때도 만약에 한국에서 상장했었으면 우리 금융감독원하고 다 조사를 하고 또 한국 기업들 같으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의 정서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할 텐데 네. 우리는 미국 법인이야. 우리는 미국에 상장돼 있어. 그래서 돈을 벌 때는 미국 법에 의해서 벌고 또 나오라고 하거나 조사받으라고 하면 미국 법인이니까 우린 못 받아. 그다음에 이번 통상 관련해서도 어떤 얘기들이 계속 있었냐면 미국 정보를 등에 업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온라인 플랫폼법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돼서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미국의 빅테크들과 함께 어떤 이제 경영의 자유 이런 걸 계속 외치면서 맞아요. 네, 주장을 네. 했죠. 그래서 사실 우리 정부가요. 어쨌든 관세 협상에서 이게 중요한 또 미국이 주장하는 거니까 우리 상당히 우리로서는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좋다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으면 그러면
좀 이렇게 하는 이 개인정보 보호도 글로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제 스탠다드 얘기는. 맞춰서 해라. 네. 이거는 글로벌하게 안 하고 또 편할 때는 또 그냥 우리식으로 대충 그냥 그러니까요. 예. 그것도 굉장히 옛날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비자나 개인정보 이런 거를 고객을 우롱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리고 김범석 의장이 네. 어쨌든 대표이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지금 보니까 또 국내에서는, 네. 꽁꽁 숨어 있죠. 책임을 안 지는 구조예요. 이게 지분상.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심각한 문제다. 아니, 그러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들을 요약을 하면 쿠팡 INC라는 미국 회사가 국내에서 경영 활동을 하는 쿠팡이라는 회사를 100% 지분을 갖고 있고, 그럼 INC의 지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또 74.3%가 김범석 의장이 쥐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김범석이 몰라 의사결정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으로 누가 봐도 보이는데, 국내에서 한 영업에 대해 가지고는 박태준 대표이사, 박대준인가요? 그 대표이사가 나와가지고 본인이 이제 책임아야 한 것처럼 설명하는 것 자체가 통상적인 기업 운영의 논법에 비춰볼 때 뭔가 좀 역설적으로 느껴진다, 이런 감정을 국민들이 갖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쿠팡이요, 지금 5년간요, 그 국회, 정부, 수사기관 출신의 인사 62명을 대관 업무에 채용을 했대요. 정말 그렇게 많은 수를. 네, 근데 대관 업무라고 그러면 그냥 이제 말단은 아니고요. 그렇죠. 대부분 간부거나 임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연봉만 해도 엄청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그 박대준 대표이사도 전 한국 맞아요. 쿠팡 이제 대표이사 그리고 대표이사였던 또 북미 총괄 담당인 강한승 강한승 전 대표. 네, 네. 이분도 그렇고 두 분 다 대관 출신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네. 이제 대관 출신을 뭐 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너무 과하지 않냐. 이러면 실제로 그럼 한국에서 뭔가 하는 건 다 대관 업무만 하는 거냐 이거. 네. 완전히. 그래서 또 추가로 뭐 30명을 갖다가 경찰 쪽에서 네. 고용하겠다. 맞아요.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업 윤리라는 게 아무리 우리가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정말 글로벌하게 뭔가 회사의 어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기업 윤리가 이래서 되는 건가? 아니, 비근한 예로 의원님은 사실은 과거에 이제 글로벌 기업에 근무하실 때 네. 법무실이라는 데 근무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쉽게 얘기해가지고 법무실이란, 맞죠? 제가 아니 법무실은 아니고 네, 법무실 아니었고, 네, 네. 예, 그냥 아무튼간에 네, 기업에는 법무실이라는 임원이었는데, 게 있고, 네. 또 예를 들면 대관 업무 파트가 있는 건데 꼭 대관이 불법을 조장하는 건 아니지만 네. 통상적인 원리 원칙적인 대응은 법무실에서 할 거고, 아마도 네, 네, 네. 대관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국회 국정감사가 있거나 정부의 규제 사안이 있거나 이럴 때 쉽게 얘기해서 흔히들 말하는 자기들끼리 부르는 출입처에 가서 네. 이것저것 이렇게 해보는 행동들을 하는 분들을 일컫는 말은 또 맞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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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네. 들면은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 글로벌 회사는요 대관 업무를 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요? 네, 없습니다. 저는 그런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커뮤니케이션 부서가 있는데 커뮤니케이션 부서는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회사의 이미지 메이킹, 뭐 CI 같은 거 이런 거 연구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하는데 이제 광고를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이렇게 그 홍보 언론 담당이나 이런 거 같이 하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런데 대관을 그 전용으로 하는 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외국 이제 글로벌 회사들이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예 팔레시 그러니까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그 정책에 대해서 어필하고 하는 건 있어도 네. 이건 뭔가 조금 뭔가 불순한 의도가 엿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쿠팡의 문제라는 게 언론 지상에 나온 것만 따지더라도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그 전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정부 부처 도처에 그 깔려 있는 쉽게 집결돼 있는 문제들이 더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아니 뭐 과로사문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제대로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럼 쿠팡은 왜 이럴까 대체? 저는 일단 과징금이 너무 약합니다. 한국은. 맞아요. 과징금이 약하다. 아니, 과징금도 약하고요. 징벌조 손해배상제가 있긴 한데 이거 좀 현실화 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이게 기사를 또 찾고 자료를 찾다 보니까 2016년도에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법원 가서 배상액이 1인당 1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귀찮아서 안 하지 저는 사람들이. 일단 이런 판례 정도만 놓고 보면 이게 쿠팡 대관 업무라든가 쿠팡 쪽에서 모를까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유출해도 한국에서는 과징금도 약하고 소송 가봤자 뭐 인정된 액수도 약하다. 그러니까
아까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건 다 글로벌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는 완전히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이게 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네. 봐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저는 되게 이 질이 안 좋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제가 글로벌 회사에서 일을 계속 해왔지만 할 때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한국에 와서 한국의 어떤 문화적인 이런 게 있지만 선진국에서 더 나은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가 있거나 하면 네. 그것을 이렇게 오히려 전파하고 그것을 실천을 해서 그렇죠. 회사의 어떤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요.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네. 게 되게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업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평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 시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한국적인 것이 유리하는 거. 근데 그게 한국인들한테는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쾌하고 좀 맞아요. 폄하하는 듯한 그러니까 네. 개인정보 네. 보호 문제 우리가 잘 안 되고 있는 네. 거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 그다음에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봤을 때 산재 문제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보면 이렇게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많지만 그래도 여전히 보면 수준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 지배구조 문제 이런 것들은 대충 완전히 철저히 과거 구태 한국식으로 그렇죠. 하고 네. 소위 말해서 오히려 지금은 더 나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도 많아요. 그렇죠. 그래놓고 분리할 때는 글로벌 스탠다드 맞아요. 내민다 이거죠. 그럼 뭐 이중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거는 그 아까 이제 징벌적 손해배상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 지금까지 제대로 받은 게 없는데요. 이번에는 좀 법원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 선례로 삼아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어떤 뭐랄까 지침이라든가 아니면 법안도 좀 개정을 좀 해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